네, 양민 교수님과 함께하는 1대1 멘토링 학습 시작합니다. 교수님, 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장마철이라 뭐 네네. 밖에 출입도 어렵고 그래서 계속 집안에 머물면서 예, 사이트 질문 답변하고 그리고 자료 마무리 자료 정리하고 이렇게 예, 비슷한 패턴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요즘 그 장마 시즌도 시즌이지만 지금 또 비가 계속 또 산발적으로 좀 내리고 있어서 여러분들 어떻게 비 피해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동요하지 마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네,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좀 화이팅 해주시길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분 한 분씩 사연을 좀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N 기훈님께서 사실 또 이런 그 말씀들이 또 너무 힘이 되죠. 네, 귀에 쏙 들어오는 민법 강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재미있게 강의해 주셔서 인강 듣는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라고 또 이렇게. 아, 네, 기분이 네네. 고맙습니다. 네네, 우리 N 기훈님.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또 효주서라고 되어 있네요. 서효주님이신 것 같은데, 양민 교수님, 제가 7월부터 공부 시작해서 걱정이 많았는데 교수님 민법 수업 듣고 한 달 만에 모의고사 75점 나왔습니다. 와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이야, 한 달 만에. 한 달 만에 75점이면 정말 굉장한 성과 아닙니까? 이거? 네, 굉장한 예, 자랑거리죠. 집안의 자랑입니다. 아니 서효주님은 공부를 좀 하셨던 분 아닐까요? 한 예, 달 만에도 이렇게 나올 수가 있네요. 한 달 만에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케이스인데 예, 열심히 아마 하신 것 같고요. 체계적으로 잘 밟으신 것 같습니다. 아. 네. 좀 전에 이제 그 저희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이 민법이 처음 시작할 때 좀 어려운 게 그 어떻게 보면 바닥공사라 그러죠. 네. 기초공사. 그 바닥공사 하는 게 조금 힘들어서 그렇지 이 바닥공사만 잘해 놓으면 그 위에 쌓는 거는 예,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재미가 있다. 또 이렇게 네.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럼 그 바닥공사를 어떻게 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을지. 이제 그 바닥 공사가 법률 용어라는 새로운 용어를 갖다가 이렇게 계속 쌓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어려운 건데 자리 잡을 때 그 부분이 이제 수험생하고 강사 호흡이고요. 그게 우리 일상 생활로 잘 녹이면 어느 정도 잘 먹히는 거고 그걸 그냥 법률 용어로 계속 끌고 가면 그렇죠, 그렇죠. 무게가 너무 빡빡한 거예요. 네. 사실 그 익숙치 못하면 그렇죠. 어려운 거잖아요. 계속 그죠? 이 어려운 용어를 흡수하기가 어려워서 거부하게 되거든요. 더군다나 이 뭐 법률 용어라든지 네네. 의학 용어라든지 네.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좀 범접할 수 없는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 쳤을 때 사실은 그 뭔가 좀 거부감이 들긴 하거든요. 사실 이게 네, 이렇게 그 벽을 확 와닿지는 않아서. 그 벽을 낮춰주고 그 수험생들이 원하는 그 입맛이나 기호에 맞게 이걸 던져주면 쉽게 흡수가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어렵게 던지면 이제 계속 어렵게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저는 사실 뭐 민법을 공부해 본 적도 없고 물론 이제 교수님이랑 이렇게 저희가 합설이라든지 이런 라이브 멘토링 할 때 이렇게 좀 뵙고 이제 조금씩 이제 듣는 게 전부이긴 한데 교수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우리가 좀 일상생활에서 접할 만한 어떤 그런 사례를 또 많이 들어가면서 또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네, 그래야 이게 공감이 돼서 먹히거든요. 예, 그래야 문턱이 좀 낮아지지 그냥 그렇죠. 계속 법학이라고 하는 그 학문적인 용어를 계속 던지면 사실 법학을 하지 않으신 일반인들이 볼 때는 한 1분이나 2분 정도만 법률 용어를 던지잖아요. 바로 거부하세요. 그렇죠. 예, 그래서 계속해서 법률 용어는 최대한 적게 던지고 일상 생활 용어로 이걸 던져줘야 이게 흡수가 되시더라고요. 그렇죠. 강의 경험. 왜냐면 또 우리가 그 일상 생활에서 네. 굉장히 또 애매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분쟁 중인 사건들이 또 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은 잘 파고들어서 또 여러분 간지러운 데를 잘 긁어주시는 분이 바로 또 우리 양민 교수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양민 교수님과 이렇게 좀 함께 하시면서요, 이 민법을 너무 이제 그 법학적으로만 이렇게 접근한다 생각을 하지 마시고 조금은 좀 일상생활과 좀 밀접할 만한 그런 부분으로 잘 끌어오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네. 자, 그리고 우리 전미림님께서 학원 휴가 때 판례 특강 들었는데 거기서 들었던 내용 다 나오네요. 복습하는 것 같고 지금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머리에 확 박혀요.
다른 건 몰라도 시험장에서 판례 특강 해주신 건 꼭 맞춰야겠어요라고. 네. 아무래도 좀 판례 특강에 대해서 또 이렇게 또 얘기를 또 해주셨는데, 판례 특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 그 수험생분들께서 공부를 하기가 조금 더 수월할 수 있겠어요, 그죠? 예, 판례를 한번 이렇게 쫙 잡아주면 어려운 것들하고 맥이 좀 딱 잡혀요. 그러면서 이제 점수가 안정적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거든요. 그리고 오프라인 오셔가지고 직접 판례 특강을 들었다는 거는 시간이나 정성을 남보다 더 쏟으신 거라서 아마 그 결과가 계속 이렇게 누적이 되면 실제 시험에서도 많은 힘이 되실 거예요. 근데 이 판례 특강 같은 경우는요, 교수님, 네. 이게 그 예전 판례 특강을 들으면은 안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예. 그죠? 지난 왜냐면은 판례는 계속 이게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바뀌고 그리고 출제 의원이 제가 출제 의원이라도 지금 해가 2020년인데 그렇죠. 작년이나 올해 거나 적어도 한 2, 3년 전 거를 출제하고 싶지 한 30년 전에 거는 너무 올드하잖아요. 그 판례는 30년 전에 나왔어요, 저 시험에. 지금 건드리기에는 조금 색이 좀 탈색된 거라서 나오긴 나오는데 이쪽 거를 최근 거를 좀 보는 차원에서는 아주 중요한 옛날 판례는 나와요. 근데 최근 판례들이 있거든요, 시사성 있는 것들을. 네네. 그런 것들은 옛날 판례, 옛날 교재로 보시면 터치가 안 돼서 기왕이면 예, 거기 시간하고 돈 아낌없이 그냥 이렇게 좀 투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의 내용으로 아무래도 좀 갖춰진 판례를 보셔야 접하시는 게 제대로 정리가 네. 되고 최근 경향도 알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또 계속 바뀌니까요. 그런 네.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최근의 판례로 여러분 꼭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지드래곤님께서 만약 불법 점유로 독점해도 3분의 1 지분권자가 토지인도 전부 청구 못하나요? 라고 또 이렇게 질문을 주셨네요. 저게 지금 문제 설문에 그러니까 독소가 있어요. 그 불법 점유를 지금 이 사안에서 아까 제가 문제 드렸던 그 사안에서는 누가 한 거냐면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한 거예요. 셋 중에 한 사람이 점유했을 때는 못 가져온다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도 쓸 권리가 있으니까. 근데 그 불법 점유를 누가 하면 제3자가 하면 제3자가 하면 어떻게 하죠? 당연히 공유자가 뺏어와야죠. 그러니까 논의의 전제가 그 불법 점유를 하는 놈이 공유자라면 내가 못 건드려요. 판례는 그거예요. 공유자라면 못 건드려. 왜요? 내가 가져오면 그 사람은 못 쓰잖아. 그 사람이 쓸 권리가 없어지죠. 근데 누가 쓰면 다른 놈이요. 제3자가 이걸 와서 독점해줬으면 그거는 당연히 어떻게 하죠? 뺏어와야죠. 공유자가 뺏어올 수 있다. 이런 논리예요. 그러니까 설문에 두 가지의 독소로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사례를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독점하는 사람이 그 해당 그러니까 공유자. 해당이 되는 공유자라면은 못 가져오고 못 가져오고 예. 아예 제3자라면은 내가 뺏어올 수 있다는 뺏어올 수 있다는 그렇죠. 왜냐면 그 제3자는 그 공유물에 권리가 없잖아. 그렇죠. 오케이. 네.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주채님, 교수님, 건물의 철거는 지분에 기한 방해 배제가 아니라 보존행위에 의한 전체적 철거가 맞는 건가요? 라고 또 이렇게 예, 맞죠. 질문주셨네요. 건물 철거는 전체적으로 다 싹 쓸어버릴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우리 김레오파드님께서 올해 민법 출제 난이도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이게 참 저희가 합격 전략 설명회 뿐만이 아니라 계속 멘토링 할 때마다 물어보시는 질문인데, 네, 올해 그 민법 출제 난이도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정답은 뚜껑 열어봐야 되는데, 근데 아마도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 난이도 아니면 두 문제 정도가 조금 더 어려운 게 나온다. 이 정도라고 예상하시고 그 범위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홀수회라서 조금 어려울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게 그래봤자 두 문제 정도예요. 두 문제 정도 이렇게 어려운 거 나오고 대부분은 난이도 비슷하게 가요. 왜냐하면 민법이 30회가 넘어서 자리를 딱 잡았어요. 30년이 되다 보니 문제 유형 패턴 그 다음에 난이도까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 있어요. 너무 어렵게도 못 내고 너무 쉽게도 못 내요. 그래서 그 난이도나 그 적정선은 유지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어렵다 라고 하는 거는 강사님들이 공부를 좀 해주십시오라는 취지고요. 거기 쫄거나 기죽을 필요 전혀 없다는 말씀 드릴게요. 아무래도 좀 기출 문제들을 또 많이 접해 보시면서 네, 어떤 난이도에 대한 그 부분도 여러분께서 조금씩 이렇게 그 공부하고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크북님께서 마음이 급해서 민법 요약 강의만 보고 복습 안 한 채 다른 과목을 해버렸어요. 볼 때는 이해가 쏙쏙 되고 너무 재밌었는데
7월에 시작해서 동차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요? 라고 또 이렇게 질문 주셨네요. 아, 그러니까 이제 7월에 시작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네. 동차를 준비 중이신 것 같은데 지금 조금 이제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요약 강의만 보고 복습을 안 한 채로 이제 다른 과목으로 지금 또 넘어가고 계신 중인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지금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볼 때는 마크북님이 아마도 요약 강의만 하고 이거 민법을 해버렸다는 말 속에는 법학이 어느 정도 뭐가 유관 분야에 있었든 아니면 어떤 베이스가 좀 깔려 있는 분 같아요. 이게 요약 강의로 보고 이걸 뚫을 수가 없거든요. 기본이나 심화 없이 이걸 바로 요약으로 가서 뚫는 것이 정말 간단치 않은 문제거든요. 근데 그걸 해낸 거 보면 베이스가 어느 정도 있지 않나 싶은데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요약 강의만으로 이렇게 민법을 커버하기가 조금 버거울 거예요.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2차 과목을 가세요. 지금 2차 과목을 이미 넘어갔으니까 2차 과목을 쏘는데 전제 조건이 뭐냐면 2차만 하고 1차를 놔버리면 이 민법 점수 안 나오세요. 꽝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령은 뭐냐면 2차 과목을 쏘는데 한 70으로 쏘고요. 70으로 일주일 내내 하면 70% 정도는 2차를 하시되 한 30% 정도를 민법을 해주셔야 돼요. 그 말은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민법의 시간 할애를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유지가 되거든요. 그때 요약집을 보시든 아니면 요약 강의를 들으셨으니까 오히려 거꾸로 되돌려가서 심화 강의를 한번 이렇게 복습으로 돌려주시면 많은 힘이 되고 거기 시험에 많이 나올 거예요. 왜냐면 전 심화 강의에 시험 잘 나온 것들을 주로 꼽아놨거든요. 그래서 요약 강의는 지금 진도 나가신 대로 해버리고 이제 남은 시간 동안 1차 민법을 안 할 게 아니라 할 거거든요. 하는데 그때 요령은 심화 강의에 있는 그 강좌를 열어가지고 그걸 복습으로 쫙 끌어주시면 깊이 있게 정리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들 마찬가지시겠지만 박수현 교수님께서도 뭐 항상 하는 얘기지만 날아가지 않게 잘 잡아야 된다. 네. 네. 아무래도 또 다른 과목들을 공부를 하다 보면 기존에 했던 과목의 공부들이 조금 아리까리해지기 또 마련이다 보니까 이게 날아가지 않게끔 잘 붙잡아서 계속해서 잘 유지하시는 부분 중요하다는 부분. 개인적으로 저 마크봉님한테 우주의 기운이 마크봉님 심장에 팍 쏟아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합격입니다. 교수님께서 또 이렇게 또 에너지를 또 쏴주시니까 7월부터 하셔서 1, 2차 하신다는 거는 굉장한 열정이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신 거예요. 해내실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요약 강의만 보고 복습을 안 하지 다른 과목을 해버렸다는 건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또 자신감이 있다는 그죠. 기왕 어떻게 보면 고 했으니까 지금 교수님 말씀 잘 취합하셔서 직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황준태님께서 교수님, 공유물의 지분권자가 단독으로 처분해서 제3자에게 등기하면 어떻게 하나요? 라고 또 이렇게 질문을 주셨네요. 공유자가 가령이요. 이렇게 둘이 공동명의로 부부가 땅이나 아파트 가지는 경우 많잖아요. 그게 이거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는 그걸로 했는데 적합한지 모르겠어요. 송혜교하고 같이 결혼했던 남자 있잖아요. 그 송중기 씨. 같이 결혼해서 만약에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했다면 그때 제가 비유를 좀 약간 새끼를 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람이 나가지고 그 아파트를 처분했다고요. 배우자 동의 없이. 그럴 수 있죠. 드라마에서. 지금 이 말은 사실에 근거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만약에라는 가정하에 드리는 말씀이니까 절대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빨리 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센 얘기라서. 민법적인 사고를 위해서 제가 사례 쉽게 드린 건데 우리 둘이 부부로 해요. 아니 우리 둘이 그냥 공동명의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요. 제가 어떻게 한 거예요? 돈 필요하니까 몰래 땅 팔아먹었어요. 제가 팔아먹은 거죠. 그렇죠. 그때 그 등기가 다른 사장님한테 넘어갔어요. 그거 어떻게 하냐면 저는 제 지분만큼은 권한이 있나요? 있죠. 2분의 1. 그죠? 선생님 지분 2분의 1 있고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내가 파는 거를 다 말소시켜달라 등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내 지분만큼 2분의 1은 제가 권한을 가지고 넘긴 거니까. 그래서 선생님은 그 제3자에게 간 땅을 전부 말소 못해고 2분의 1만 가져오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수업 시간에 그 얘기했는데 제 지분 2분의 1은 팔 수 있잖아요. 그럼 제 지분에 대해서는
저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이 가져갔죠, 그 지분을. 그죠? 네네네네. 그러면 그 다른 사람하고 선생님하고 둘이 공동명의가 되는 거예요. 아. 이해되세요? 저는 빠지고. 아. 왜? 제가 2분의 1을 권한 가지고 팔아먹은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져오든가, 그러니까 선생님은 지분 2분의 1 빼든가 아니면 공동으로 갔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부부가 만약에 공동명의로 돼 있는 뭐 그런 어떤 아파트나 뭐 주택을 땅 갖다가 똑같아요. 그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쪽이 팔아도 한쪽이 팔아도 이렇게 돼요. 예, 재밌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판 게 성립이 안 되는 건 아니군요. 예, 판 게 성립되는 거예요. 법률행위가 된 거예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거. 이거 무효 아니에요. 이거 시험 자주 나오는데 공유자 한 사람 이거 매각한 거는 무효냐? 무효 아니에요. 왜요? 내 지분만큼은 권한을 가지고 손댄 거니까.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래서 혹시 이거 송혜교 씨 얘기 빼고 그거 아니고요. 전혀 아니고요. 예, 혹시 결혼하셨는데 이런 불상사가 없으셔야 되지만 혹시 생긴다면 법적으로 이렇게 해결이 돼요. 그리고 동업을 하는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예, 이 민법하고 바로 직결돼 있어요. 이런 얘기 들으니까 머리에 쏙쏙 들어오네요. 그죠? 쏙 들어오죠. 이게 판례가 먼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실생활에서 정말 있을 법한, 그리고 충분히 있을 만한 어떤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굉장히 좀 고민과 갈등이 많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굉장히 많죠. 이런 식으로 민법 공부를 하면 뭐 금방 하겠는데요. 먼 곳에 있지 않아요. 네네네. 가까이 있어요. 네. 그리고 홍승태님, 네, 질문에 대한 답변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전주찬님께서 직장인 동차 준비생입니다. 2차의 시간을 더욱 투자 중입니다. 민법은 매주 기본서 1회 독으로 유지 중이며 모의고사는 꾸준히 80점 이상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나이스. 네, 와, 모의고사를 꾸준히 80점 이상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시네. 네네. 요약 강의와 문풀 강의까지 들을 시간은 없는데 시험까지 민법은 지금처럼 끌고 가면 될지 아니면 추가할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또 이렇게. 예, 전수님 축하드리고요. 예, 시간이 된다면 문풀 강의를 하나 듣든지 아예 안 할 게 아니라 앞으로 8, 90, 3개월 동안 하셔야 되잖아요. 네네. 문풀 강의를 한번 쭉 수강을 한번 해두시는지 빠르게.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제 원고 제가 넘겼는데 급소지문이라고요. 급소지문 특강한 거 있어요. 예, 시험에 잘 나오는 테마만 급소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자료 만드는 거 있어요. 양이 얼마 안 돼요. 양이 한 30장? 30장 정도밖에 안 돼요. 그거로 끝내기를 반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를 2번, 3번. 그러면 그 안에 제가 문제집하고 판례하고 그다음에 조문하고 시험 잘 나오는 것들을 다 묶어 넣어서 한꺼번에 20년치 강의를 거기다 때려 넣었어요. 근데 그게 30장이에요. 그걸로 마무리하시면 물샐 틈 없이 끝내기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 근데 모의고사를 꾸준히 80점 이상을 유지한다는 거는 안정권에 확실히 들어왔다는 얘기인데요. 그죠? 네. 근데 이분이 이걸 놓으시고 2차만 하면 그렇죠. 깔아앉아요. 놓지 않은 방법으로 두 가지를 권하는 거죠. 문풀을 듣든가 급소 특강 자료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아마 올라갈 건데요. 그 자료 둘 중에 하나를 유지 차원에서 봐주십시오라는 게 제 부탁 말씀입니다. 이름이 강렬하네요. 급소 특강 자료. 제가 쓰는 저만. 급소를 딱 집어서 딱 찍어서. 왜냐면 작년에 거기 적중률이 97.5였어요. 97.5%. 그래서 저는 거기에 생명을 걸고 있습니다. 저의 자존심. 급소라는 말에서부터 벌써 딱 필승의 결연한 의지가 거기가 딱 걸리더라고요. 느껴집니다. 지문이 딱딱 걸려서 그냥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쓰는 것보다 여기가 이 항목에서는 정말 중요한 맥이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런 표현을 쓰게 됐어요. 네네. 그리고 여러분 또 되게 또 반가워하실 만한 우리 고상철 교수님께서 교수님 반갑습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보니까 고상철 교수님 방금 전까지 또 다른 촬영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그 촬영 현장 또 갔다가 또 뵙고 왔는데 안녕하세요. 전 밖에 있지요 하면서 아무래도 지금 저희가 촬영 중인 이 강의실 밖에서 또 다음 또 강의를 준비 중이신 것 같은데 우주 싹 하고 또 뭐 연하 아나운서 이해 안 돼 이렇게 점점점 하고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좀 밖에 계시면 무슨 얘기인지 좀 이렇게 좀 그 설명 좀 써주세요. 본인만 하고 싶은 얘기만 딱 하고 가실 것 같아요. 우리 고상철 교수님. 자 그리고 우리 동그리님께서 시효 완성자로부터 점유 승계인이 자신의 취득 시 효완성을 주장해도 되나요? 아까 그 사안인데 점유를 넘겨받은 사람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사람 거. 앞사람 거 취득 시효로 소송 치고 나가는 방법 하나. 두 번째는 넘겨받아서 자기가 취득 시효로 치고 나가는 방법. 두 가지 어프로치가 가능해요. 네. 이런 거군요. 시효 완성자, 점유 승계인, 예. 취득 시 효한성 뭐 이런 다 법률. 네네. 예. 이게 시간이 취득 걸려야 시효 그게 완성. 이해가 되죠. 그렇죠. 네. 이런 아무래도 좀 진입에 대해서 조금 좀 어려운 분들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부터 여러분 실생활에 잘 연계시켜서 공부를 하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용인 결평님께서 교수님 19년 동영상 강의를 보고 있는데 20년 걸 봐야 할까요? 왜냐하면 직접 칠판에 써가면서 하는 게 이해가 더 잘 되는 것 같아서요라고 또 이렇게 네. 얘기를 제 해주셨는데. 강의가 보니까 올해 2020은 PPT를 좀 많이 썼고요. 작년 거는 PPT 안 판서를. 쓰고 판서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좋아하는 성향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걸 하시면 되고요. 다만 판례 변경된 거 몇 개 있고, 그죠? 그걸 따라잡으려면 그리고 그거 몇 개를 위해서 2020 올해 강좌를 다 수강하는 건 비효율적이세요. 이미 하셨으니까. 그럼 마무리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급소 특강 자료 있어요. 그 급소 특강 자료에 판례 바뀐 거, 그다음에 최근에 중요하게 다루는 논점들, 그리고 간평사 올해 시험 나온 거, 올해 주택관리사 시험 나온 거까지 거기다가 망라적으로 넣었어요. 그걸로 하시면 그 올해 PPT로 쐈던 그 자료들 굳이 다 볼 필요 없이 그건 30장으로 다 해결이 되시니까 그걸로 꼭 보완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또 우리 양민 교수님께서 또 필체가 또 워낙 좋으시고 그건 또 아니고 판서를 또 워낙 또 잘하시면서 이렇게 강의를 또 해주시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또 쏙쏙 머릿속에 또 들어와서 또 좋아하셨던 것 같은데 말씀하셨듯이 분명 또 호불호가 있으시니까 본인한테 잘 맞는 강의를 찾아서 들으실 때 다만 그래도 2020년 시험을 또 준비 중이시니까 바뀐 부분을 바뀐 부분 첨사 가려면 제가 올해 마무리 급소 특강으로 넣은 그 자리를 꼭 한 번은 필터링 해주십시오라고 부탁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19년 걸로 공부를 하셨다면 20년 급소 특강 자료를 보시면서 마지막 정리를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김지영님께서 강의 꾸준히 잘 들어왔고요. 남은 기간 점수 유지하면서 정리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좋은 강의와 공부법 좀 추천해 주세요. 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기본서로 끝내기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기본서 많이 보시면 단점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 아니면 두 번째는요. 그동안 본 책을 다 보는 거죠. 기본서도 보고 요약집도 보고 판례집도 보고 문제집도 보고 4권을 보시는 거죠. 근데 많이 본 건데 이게 문제는 곳곳에 벌려져 있잖아요. 그 민법 한 과목이 아니라 여러 과목을 해야 되니까 이게 그 시간을 많이 쓰실 수 있는 분들한테는 이게 괜찮은데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쓰자면 그래서 만들어낸 자료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마무리 급소 특강 자료예요. 그 4권의 책을 여기다 다 집약적으로 망라적으로 때려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대체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추천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뭐 모든 시험이 그렇겠지만 특히 그 공인중개사 시험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공부하시는 분들 그리고 합격을 하셨던 분들 교수님들 너무 존경스러운 게 사실 한 과목만 이렇게 공부를 하기에도 쉽지가 않을 텐데 여러 과목을 이렇게 병행해서 공부한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수님들이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학문의 하나하나의 깊이가 또 얼마나 깊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렇게 깊이 있게 들어가려면 정말 수십 년을 정말 공부하셔도 시간이 모자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수님들께서 핵심 요약집이다. 기출문제 풀이다. 이렇게 급소자료를 과목별로 다 던져주시고 던져주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고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점. 제가 이 부분만큼은 딱 집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의리아차차 꼬꼬파팅님께서 저는 이제 막 이틀 전에 시작한 중개사 1차만 준비하려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히 랜드프로 만나게 되어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면 단기에 민법 점수 확보할 수 있을까요? 하고 또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1차만 아예 준비하기로 이제 8월 또 중반으로 접어들었으니까 그러신 것 같은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저희 지금 랜드프로랑 또 공부 중이신 우리 최정윤 배우님도 같은 고민을 또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하면 좀 단기에 민법 점수 확보할 수 있을까요? 우리 최정윤님도 지금 아직 민법 제로예요. 하나도 안 했어요. 백지입니다. 백지 상태인데 지금 원서 접수는 해버렸고 그죠?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뭐 이제 왕도가 없다고 그러지만 추천을 하자면 기본하고 심화 이론이 민법의 기본하고 심화 두 파트거든요. 이 부분을 일단 한 번이나 두 번씩 기본은 제 개인적으로 한 번, 심화는 두 번. 심화가 조금 난이도가 있어서 기본 이론 한 번, 심화 이론 두 번 들으시고 그럼 이론 정리돼요. 이 정도는 충분히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거는 문제풀이에요. 그 문제집, 예상 문제집 그 속에 기출 문제하고 다 녹아 있어서 요 작업만 하시면 돼요. 제 개인적으로는 목표 세울 때 기본 이론을 가령 내가 하루에 10시간 한다 그러면 절대 일주일을 넘으면 안 돼요. 왜 늘어지거든요. 뒤로 갈수록 늘어지고 자신감이 없어요. 그래 무조건 일주일 안에 끝낸다. 일주일 안에 기본 이론 끝내고 딱 이 생각. 그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심화 강의도 내가 일주일 안에 끝낸다. 이 생각으로 치고 나가셔야 돼요. 그럼 2주면 기본 이론 한 번, 그 다음에 심화 이론 한 번.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제 바닥 작업이 끝나서 이제 좀 쌓는 작업을 할 수 있어요. 이러면 2주 정도라는 거는 앞으로 시간 꽤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거든요. 전략적으로 할 수 있어요. 2주만 버텨내십시오. 기본 이론 한 번, 심화 이론 한 번. 그러려면 전제 조건이 하루에 10강 이상을 해야죠. 10강 정도 하면 기본 이론이 제가 40강, 심화 이론 40강 이렇게 80강으로 돼 있거든요. 그게 보름 정도면 한 번이나 두 번씩 쫙 한번 훑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민법이 이렇게 중요한 게 있고 어디가 포인트구나 라는 거 보이세요. 그럼 남은 시간에 이렇게 좀 더 담금질하고 파고 들어가면 돼요. 어떻게 보면은 아예 그냥 마음을 먹고 딱 들어오시면 좀 더 깊이 있게 그냥 타이트하게 확 당겨버리는 방식으로 여러분의 정말 하고자 하는 깡으로 80강 잘 공부하실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해낼 수 있을 거예요. 뭐 최정현 배우님 같은 경우도 방송에 육아에 지금 시험 준비까지 하시느라고 너무 힘드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뭐 우리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실 거예요.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직장 생활 병행하면서 공부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육아 사실 육아가 진짜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아직 뭐 경험해 보지는 못했지만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루 종일 아이와 함께 있으면 정말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그 바쁘고 또 이제 진이 빠지는 게 어떻게 보면 또 육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부하고 준비하시는 우리 그 수험생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존경에 마다하지 않는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여기 DT1235님께서 강의와 다른 질문인데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일부 개정된 것 같은데요. 30일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많은지 궁금합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릴까 하다가 시간 때문에 그냥 패스했는데 임대차 3법이요. 그죠? 첫 번째가 전월세 신고제죠. 이 부분은 그 실무에서 많이 문제가 돼서 올해 시행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월세 증액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논란이 많이 있어서 너무 높으냐 너무 낮냐 월세 증액 부분이 이 부분은 아마 법도 개정될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이거 손을 안 대려고 그래요. 왜냐면 시험 보기 전에 그냥 한꺼번에 정리하려고. 세 번째는 안 바뀔까. 요거는 지금 개정이 됐어요. 개정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계약 갱신 요구권이에요. 계약을 갱신하자 이거죠. 세입자가. 근데 이 제도는 편한 게 뭐냐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있는 제도예요. 상임법에 계약 끝났잖아요. 그럼 빠지는 게 아니라 갱신해달라고. 그 제도가 있어요. 이미 있는 제도. 이미 있는 거예요. 그거를 주택임대차에도 껴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거 아니에요. 새로운 거 아니에요. 다만 그 계약 갱신 요구권이 주택임대차에도 들어왔다는 거죠. 인정된다는 거고. 근데 거기에 바뀐 게 두 가지 정도 있어요. 그것만 제가 시험 마무리 특강할 때요. 마무리 특강할 때 딱 던져드릴 거예요. 그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 마무리 급소 특강 자료에 이걸 넣어놨어요. 그 나머지 법은 시험에 내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 하나만 계약 갱신 요구권 제도만 올해 시험 타켓이 될 거다라는 게 제 예상이고 그 자료는 급소 특강 자료에 올려드렸고요. 그 바뀐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게 상가임대차하고 거의 똑같은데요. 한두 가지 정도 있어요. 한두 가지 정도. 그것만 딱 제가 칼라로 거기다가 색인을 해놨으니까 그거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끝내기 되겠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분 최근 자료로 공부를 그쵸.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이렇게 변경 내지는 조금 보완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물론 이제 시험에 나올지 안 나올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바뀐 부분, 보완된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가야 올해 제 시사성 있는 주제가 이 부분이라서
이분은 그래도 좀 공부를 많이 관심을 많이 주는, 가지고 계세요. 분인 것 네.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윈디걸님께서 작년 1차 양민 교수님 강의 듣고 무난하게 합격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은 고상철 교수님 공법 잘 듣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작년에 1차를 합격하시고 지금 이제 2차만 네. 준비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네, 남은 시간 잘 활용하셔서 충분히 무난하게 2차도 합격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야기 나눠봤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양민 교수님께서 하나하나 또 심도 있게 또 잘 또 답변을 해주셨는데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또 장마 시즌이고 네. 또 비가 좀 많이 내리다 보니까 비 피해 없으신지 일단 그 부분 먼저 여러분 정말 피해 없이 공부 또 잘 하셔야 되니까요. 그 부분 먼저 조금 이렇게 좀 우리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굽어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비 피해 없게끔 그리고 코로나 피해 없게끔 그리고 공부하시는 분들께서 조금이나마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하실 수 있게끔 날씨도 잘 또 이렇게 가을로 빨리 접어들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교수님 이렇게 또 긴 시간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의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까지 지치지 말고 잘 따라와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격의 프로 랜드 프로 외치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합격의 프로 랜드 프로.